저는 30대 전업주부 김가영입니다. 남편 이성욱은 저와 같은 30대 공무원이에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 부부는 화목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시부모님은 똑똑하고 남편 자신도 인류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엘리트 남편을 만났으니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틈만 나면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며 집안일을 강요해요. 또 시어머니와 남편은 학력에 대한 삐뚤어진 자부심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나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 미안해. 며느리는 고졸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 쟤는 이해력이 딸려서 이해 못해요?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사는 집이 시댁에서 해준 거라 눈치를 안 볼 순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남편은 버리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남편은 시댁에서만 그러지 평소에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삐뚤어지게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에서의 남편은 다정하고 집안일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줘요. 시댁에서의 남편 모습과 너무 달라 이중인격이 의심될 정도죠. 시댁에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식사할 때뿐이라 그 성격 나쁜 시어머니에게 자극을 받았을 때뿐 집에서는 사람 좋아 라고 스스로 최면 아닌 최면을 걸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연말연시만 되면 바빠져요. 이맘때가 되면 모임도 많고 집에 없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매년 겪는 일이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해가 바뀌어서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금요일은 꼭 늦어져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나이가 들어서 다음날이 휴일이 아니면 술자리를 권하기 어려워졌어. 라고 했어요. 물론 술을 마신다면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술자리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남편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수수께끼가 곧바로 풀렸어요. 금요일 저녁 그날 저는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댁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길에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의 시댁은 직장에서 멀고 술집도 없는 조용한 주택가예요. 왜 이 시간에 남편이?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역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실 요즘 성욱이가 술이 땡긴다네. 손주가 태어나면 술을 마실 수 없잖아? 그래서 매주 몰래 술 한잔하러 오는 거야.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술을 좋아해서 가족 모임에서도 남편과 함께 술잔을 기울여요. 시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술을 좋아하시진 않아서 아마도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 말하기가 좀 그랬을 거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과 술 마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직장 동료랑 마신다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 아닌 것 같은데. 하며 의아했지만 가족들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제게는 가족이라고는 친동생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각각 돌아가셨거든요. 직장인이 되어 이제 막 보답하려던 찰나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보험금과 유산은 제가 30%, 동생이 70%를 상속받았어요. 이는 동생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에게는 상속받았다고만 말하고 이 돈은 아이가 태어나면 쓰려고 저축해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시댁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더니 뭐야, 들켰네.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샤워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 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고 효도 겸 시댁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사라졌죠. 다만 남편한테서 술 냄새와는 다른 은은한 달달한 향이 살짝 코끝을 스치는 건 제외하고 말이죠.
처음엔 털끝이 바짝 섰지만 술 냄새가 많이 나서인지 금방 향이 사라졌어요. 그냥 기분 탓인가. 시어머니가 가끔 향수를 뿌리시니까 그건가 보다. 하며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시댁에 가는 건 시어머니에게 직접 듣기도 했고, 저 역시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으니까 말이죠. 즉,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주일 후 시댁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출장 가셔서 시어머니만 집에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가 계실 때 다 같이 모였으면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모이게 됐어요. 왠지 기분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가. 옆집에서 콩고물 떡을 좀 줬어. 며느리도 나중에 먹어봐. 라며 디저트 떡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여자는 해지고 군것질하면 안 돼. 전부 살로 가서 몸에 안 좋아.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계속 즐거워 보이셔서 의아했어요. 이미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그래도 남편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서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어요. 이거 오늘 처음 스파게티 만들어 본 건데 어때? 라며 맛을 물어보는데 솔직히 정말 너무나도 맛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이 없었어요. 재료가 나쁘다느니 양념이 이상하다느니 하는 말 이전에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웃으며 물어봐서 맛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물을 마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디저트인 콩고물떡을 무척 기대했어요. 드디어 입맛 버린 걸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미각이 이상해졌는지 콩고물떡을 먹어도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에는 물조차도 맛없게 느껴지는 게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동생의 전화였고 시어머니가 통화하고 오라고 하셔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어요. 남동생은 현재 미혼이고 간호사예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이지? 누나, 매형 술 좋아한댔지? 지인한테 좋은 술을 받았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시잖아. 그래서 매형 선물로 드릴까 싶은데 괜찮지? 뭐 괜찮아. 마침 지금 시댁에 와 있는데 남편이랑 어머님이 매주 술을 드신다네. 어차피 선물로 줄 거면 모처럼 인사도 하고 직접 와서 주고 가.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평소 같았으면 식사 모임이 끝났을 시간인데 오늘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술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하지만 저는 피곤한 탓인지 서서히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나른해져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웃었어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네. 그렇게 조롱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이 순간 남편에게 무슨 짓을 당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나! 누나!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워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앞에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게다가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라? 왜 동생이 날 깨우고 있는 거지? 머리는 무거워서 가누기 힘들었고 계속 졸음은 쏟아졌어요. 남동생은? 119를 불렀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핏 보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 같았는데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두 사람이 지금 술이 아닌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으로 비쳤어요. 동생은 계속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는데 무슨 일인 거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때 동생이 찾아와서 제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시댁에서 제가 쓰러진 직후에 동생이 시댁에 온 거예요. 술을 갖다 주러 온 거였고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이미 집에 갔어요. 라며 남동생을 돌려보내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동생은 매형의 차가 아직 여기 있고 제 신발도 현관에 있는 걸 봤기에 집에 돌아가는 척하고 창문 틈으로 집안을 봤는데 제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던 거죠. 동생은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때마침 남편이 창문 틈으로 보고 있는 동생을 보고선 말을 걸었어요. 처남, 아니. 글쎄, 술을 좀 먹더니 완전히 골아떨어졌네.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가는데. 남편은 침대로 옮기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저를 숨기려 했어서 동생은 수상함을 느꼈다고 해요. 일단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저를 침대에 눕혔는데 술 냄새는 하나도 안 나면서 온몸이 축 늘어져 자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술이 아닌 다른 것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업고 나가기는 힘들고 또 119를 부르기에는 모호한 상황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옆에 계속 있을 테니 처남 피곤하지. 걱정 말고 집에 가서 쉬어. 이대로 저를 두고 가기가 걱정된 동생은 선물로 가져온 술 한 잔씩 맛보자며 남편을 꼬셨어요. 남편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동생이 좋은 술이라고 계속 꼬신 거죠. 그때 동생은 제가 마시던 물을 잔에 조금씩 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술을 따라줬대요. 역시 물이 뭔가 수상해서 조금씩 타서 줘봤는데 두 사람 다 금방 잠들었어. 동생은 두 사람이 몸을 못 가누자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대요. 콩고물 떡도 봉지에 담아 보관했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물론 수면제를 먹을 일도 없고 미각이 이상했던 게 수면제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동생이 가지고 있던 떡을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분명 이러한 행위는 범죄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체포되었어요. 남편은 시댁에 여자를 데려와 만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년 전부터 시아버지는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섬 낚시를 다니면서 집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후배인데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무척 마음에 들어했나 봐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집안도 보고 스펙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어. 라며 후회와 죄책감으로 남편의 바람을 부추겼어요. 차라리 어떻게든 이혼시켰으면 나았을 텐데 그건 동네 쪽팔렸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저를 해치고 스스로 해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거였죠. 이렇게 되면 남편은 손쉽게 재혼할 수 있으니 진짜로 계획을 실행한 거죠. 수면제는 남편이 일이 너무 바빠 불면증이 생겼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발견됐어요. 게다가 남동생이 집을 뒤졌을 때 저는 절대로 쓴 적 없는 유서도 나오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게 밝혀져 가중처벌까지 받을 거라네요. 저는 이혼할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해 남편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괘씸한 남편은 마지막 저항인지 변호사의 호통에도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 했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소송까지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가 위자료를 대신 주시겠다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내 잘못도 있어. 내가 위자료는 대신 줄 테니 아들과 더 이상 엮이지 말도록 해. 아들한테서 내가 나중에 받지 뭐.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대학 후배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두둑히 받아냈어요.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약혼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더 커질까봐
순순히 큰 금액의 위자료를 준 것 같아요. 약혼남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약혼남이 이러한 일을 알 수 있게 소문을 냈고 결국에 둘은 헤어졌어요. 뭐, 자업자득인 거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동생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며 저를 불러냈어요. 혹시? 하며 카페에 가보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며 한 여자를 소개해줬어요. 이미 진작에 소개시켜줄랬는데 사건 사고가 많아 많이 늦어졌다고 해서 괜히 미안했어요. 일단 관상은 착해 보였고 남동생을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같은 직장의 간호사라니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동생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동생 인생에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